33년 공무원 생활의 끝 63세 박 과장의 은퇴 후 눈물의 하루, 연금 1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은퇴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정년퇴직이 더 이상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한때는 철밥통이라 불렸던 공무원 직업조차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버거운 현실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33년간 묵묵히 나라를 위해 일해온 박 과장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길지 않으니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세요. 1. 박 과장의 은퇴 후 눈물의 하루. 박 과장님은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내가 큰 돈은 못 벌어도 노후만큼은 나라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매일같이 성실하게 출근하고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퇴직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 재롱도 보며 느긋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한 달에 1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13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냐고 느낄 수 있지만 막상 그것으로 한 달 생활비를 꾸린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집 대출은 다 갚았으니 월세 걱정은 없지만 공과금의 식비, 가끔 병원 다니는 비용만 해도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어쩌다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려면 쓸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도대체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박 과장님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불안해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지출이 이 정도로 컸던가? 왜 돈이 자꾸 부족한가? 어느 부분을 줄여야 할까?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잔고와 전기료 고지서를 번갈아 확인하곤 하시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 비용에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이러다 진짜로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겠다라는 두려움에 잠도 잘 오지 않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좀 쉬며 즐겁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팍팍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공무원이면 노후에 걱정 없지 않나? 라고 다들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보니 정말 막막합니다.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알아봐야 할까 봐요. 이렇게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도 막상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박 과장님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퇴직 후에는 각자 도생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2. 김 사무관의 가족 부양 딜레마.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할 분은 김 사무관님입니다. 비슷하게 3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셨고 62세에 퇴직을 했어요. 이분은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 꼼꼼히 재테크도 하고 연금 외에 추가 저축도 꾸준히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은퇴 초반에는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못한 가족 부양이었어요. 김 사무관님 자녀가 아직 취업을 못해서 당분간 용돈을 보태줘야 하고 본인 부모님이 아프셔서 의료비도 꽤나 들어가게 되었어요. 젊을 때는 우리 부모님께 정말 아낌없이 효도하겠다라는 마음이 컸지만 막상 본인도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 되니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노후 계획은 연금 저축으로 견딜 수 있을 거라 봤는데 막상 가족들을 돕다 보니 한 달 생활비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었어요. 미래의 가족이 더 아플 수도 있고 자녀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는 보태줘야 할 것 같고 이래저래 고민이 끊이지 않네요. 게다가 오랜 공무원 생활로 인맥이 한정적이다 보니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크다고 합니다. 퇴직하면 놀면 되지라고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게 마냥 달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더 오래 살 텐데 이대로 소득 없이 지출만 생기는 상황이 너무 두렵다는 거죠. 김 사무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라는 게 본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노부모 부양, 자녀 지원, 심지어 손주 양육까지 챙기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도 훌쩍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년퇴직만 하면 청춘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오히려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3. 이 대리에 그래도 나는 대기업이니까. 착각. 세 번째 사례는 이 대리님입니다. 사실 이분은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20여 년 근무했으니 그래도 직장인 중에서는 혜택이 많고 급여도 높은 편이었죠.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와 회사 구조 조정이 겹치면서 57세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에서 꽤 오래 일했으니 퇴직금도 제법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하며 이사하느라 꽤 많은 돈을 이미 대출과 함께 써버렸어요. 그리고 막상 퇴직금을 받아보니 이것저것 세금도 떼고 나니 기대만큼 넉넉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리님의 고민은 이제 다시 일을 하려 해도 나이가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나는 대기업 다니면서 일 잘했고 인정도 받았다고 자부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 안에서의 평가였던 거죠. 막상 밖으로 나오니 취업시장은 냉혹하기만 했고 예전 대기업 경력은 나이에 밀려 빛이 바래는 느낌이 강했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은퇴라는 단어가 남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에서 일했으니 나쁘지 않은 연금을 받을 거야. 설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수입은 끊기고 매달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이자와 생활비가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가족이랑 상의해서 적은 자본이라도 창업을 할까 했지만 그마저도 겁이 나요. 실패하면 집마저 날아가는 건 아닐지. 이렇게 대기업 출신도 공무원 출신도 혹은 일반 중소기업 출신도 은퇴 후에는 비슷한 고민을 안게 됩니다. 나는 예외야 라고 쉽게 생각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은퇴 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아무리 탄탄해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퇴직 후에는 안정된 현금 흐름이 크게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60대 초반, 중반의 연금만으론 여유로운 삶은커녕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하다는 게 적지 않은 분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부터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고민이 필요해요. 직장 생활 중에 사이드 잡을 갖거나 전업으로 옮길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재정 계획 공유가 꼭 필요합니다. 노부모, 자녀, 손주까지 내 돈이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모아둔 자금과 앞으로의 수입, 지출을 솔직하게 나누어야 해요. 그래야 뒤늦게 가족 때문이라며 원망하게 되지 않아요. 생활비 절감과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미리부터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 퇴직부터 하고 보자 혹은 좀 쉬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하지만 현실은 휴식의 달콤함보다는 돈 걱정이라는 쓴맛을 먼저 보게 됩니다. 특히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온 분들은 나도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막막함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작게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박 과장님처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지출을 최소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미래를 위해 쓸 돈과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분해두는 습관도 갖춰야 하죠. 마무리하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은퇴할 때는 좀 편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위험하다고 봐야 해요.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은퇴 이후의 삶이 훨씬 덜 막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미 은퇴하셨다면 당장 부업이든 취미를 살린 일자리든 작은 가게 운영이든 뭐라도 시도해보세요. 예전보다 시작이 늦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과 걱정 속에서만 지내야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박 과장님처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부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하잖아요. 그 시작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덜 눈물 겹도록 우리 모두 미리미리 대비하고 움직여 봅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정책 지원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씩 시도하고 배워나가면 분명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 같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노후입니다. 한 발짝 일찍 준비하면 그만큼 마음이 덜 급해지고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박 과장님과 같은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